암제치에서는 세포가 후천적인 삶과 환경, 기억과 감정, 관계와 습관에 적응하기 위해서 선천적인 유전자를 달리 발현하는 최후의 최악의 과정이 암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등 혈액암이라고도 하는 면역계의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이암을 난민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발 부위를 떠나 간이나 폐, 뼈나 뇌에서 정착하려는 것이라고요. 전이암만이 아니라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침륜하는 암도 사실상 똑같은 이유이자 목적인데요. 소화액, 생식액, 신경내분비액을 합성 분비하는 세포로서 분화하여 자리를 지키는 대신 독소에 의한 손상과 면역세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역분화하여 엄마 자궁의 내막을 파고드는 수정란처럼 줄기세포 유전자를 발현시켜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혈액은 액체인 혈장과 세포인 혈구로 나뉘는데요. 세포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있습니다. 자궁의 태아처럼 골수에서 생겨나는 이들 중 적혈구는 다 자라기 전에 핵이 탈락하고요. 혈소판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서 수제비를 뜨듯 떨어져 나와서 애초에 핵이 없습니다. 적혈구와 혈소판에 핵이 없는 이유는 상황에 대처할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인데요. 적혈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혈소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혈을 해내는 것이지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출혈이 계속되면 개체는 몇 분,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리 분화하는 유전자를 갖는 핵이 그래서 적혈구와 혈소판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줄기세포가 손상되지 않는 한 발현될 암 유전자도 없겠지요. 이 둘과는 달리 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단핵구, 림프구 등 종류도 다양하고 흉선이나 림프절과 같은 면역기관에서 B림프구, T림프구 등으로 재차 분화할 뿐만 아니라 간이나 허파 같은 말초기관에서도 간대식세포, 폐포대식세포 등으로 분화를 계속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일만 하는 적혈구나 혈소판과는 달리 백혈구의 유전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발현된다는 뜻이며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독감 백신을 또 맞아 독감 항원에 맞는 독감 항체를 만드는 또 다른 림프구를 분화시키는 이유인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를 달리 발현하는 게 세포의 특성인데요. 암도 하나의 경우입니다. 다만 최후의 최악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세포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고형암의 경우는 줄기세포가 유치하는 점막 아래로 파고들거나 림프종인 경우는 자신을 길러준 림프절로 찾아들거나 모든 암의 경우 본래의 요람인 골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탯줄에 의존한 태아의 혈구세포는 처음에는 비장에서 나중에는 간에서 태어날 때쯤에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조혈모세포가 비장, 간, 뼈로 옮겨가는 데에 따른 건데요. 세포를 분화시킬 영양이 풍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인에서도 골수의 공간이 흉터처럼 섬유화되면 조혈모세포의 일부는 골수를 떠나 혈관을 타고 비장이나 간으로 가 그곳에서 혈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피로 빚어지는 걸 보면 혈구는 신체를 만드는데 가장 원시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암세포는 다세포로서 고도로 분화하는 대신 혈구세포의 원시적인 특성으로서 침륜, 전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은 나무에 비해서 씨앗은 혹독한 추위나 가뭄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물이나 바람, 옥깃이나 창자를 틈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분화, 저분화하는 게 암세포의 특성이지요. 긴 겨울을 나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농부는 씨앗 자루를 베고 죽는다 했던가요? 다세포로서 기능하다 다치고 늙어 제거되는 대신 미분화, 저분화함으로써 암은 오히려 면역계의 보호와 보육의 대상이 되어 신생혈관을 만들어내고 면역 관문을 통과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전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안팎으로 면역을 회피하고 전이하는 능력은 줄기세포적 특성, 혈구세포적 특성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암이 대체로 노화를 틈타 생겨나는 경우와 달리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백혈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계가 사춘기에 이르러 완성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사랑니가 날 때까지 발육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면역계의 최대 성장은 T림프구가 성장 분화하는 흉선의 발육이 멈추고 퇴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생식 기능을 보류하고 개체의 성장을 도모하듯이 면역계도 개체의 발육 정도에 맞추고 항원의 자극을 겪으면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초기 태양계의 행성들이 안정된 궤도를 갖기 전에는 수많은 충돌로 운석의 소나기가 내리는 지구에서 생명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여린 면역계에게 내 외부의 항원은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 있는데요. 말단 기관에서는 백혈구의 손상이 많은 반면에 골수에서는 정식이 더디면 손상을 회피하고 수를 늘리려는 단세포적인 암으로 됩니다. 분화에 실패한 혈구들이 말초 혈액으로 나가지 못하고 골수로 모여들어 종양을 형성하면 비좁아진 골수의 공간을 넓히고자 면역계 대식세포의 일종인 파골세포가 뼈를 갉아먹기 때문에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흔하게 뼈가 부러집니다. 림프종은 만성적인 장염이나 구내염, 심지어 아토피나 건선으로부터도 생기는데요.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려다 자신도 손상되어 림프구가 림프절로 대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피한 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된 카불 공항에서 보듯이 생존을 위해 몰려든 림프구들로 가득 찬 림프절에서는 진액은 흐름이 막혀 담이 되고 혈액은 흐름이 막혀 오열이 됨으로써 림프구가 청소한 세포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 구슬이나 염주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림프절이 붓고 열이 나며 뼈가 아프고 부러지거나 전신의 감염과 출혈을 보이는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의 세포들은 혈관과 림프관을 드나드는 혈구세포이자 본래 림프절이나 골수에서 분화하는데요. 혈액과 림프에게 흐름을 되살려주는 게 치료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재치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